율제그룹의 영애 윤채원의 호화로운 침실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방금 전 아버지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남기고 떠났다. 전략적 제휴를 위해 아유아라 그룹의 한태준 총수와의 맞선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명령이었다. 진정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상류사회의 피상적인 허위를 경멸하는 채원에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즈니스 게임에 장기말로 쓰일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반란은 가장 독창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추녀로의 변신. 이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미의 기준에 대한 의도적이고 예술적인 해체였다. 향과 화학물질의 천재인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로 섞이지 않는 저렴한 화장품들을 이용해 두껍고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만들었다. 촌스러운 파란색 아이섀도우와 쨍한 분홍색 립스틱을 칠했다. 머리는 일부러 부스스하게 만들어 촌스러운 스타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레이스가 잔뜩 달린 유행이 한참 지난 최악의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계단 아래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두 사람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경노했고 어머니는 경악했다. 채원아,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왜요? 아버지 미래의 남편 될 분께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녀의 반항은 명확했지만 순종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들을 더욱 격분시켰다. 더 큰 소란을 피우지 않고는 그녀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맞선 장소는 극도로 우아하고 폐쇄적인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한태준은 이미 할아버지와 함께 도착해 있었다. 그는 차갑고 완벽한 총수의 전형이었다. 오직 편찮으신 할아버지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었다. 그는 또 다른 완벽하게 다듬어진 지루한 재벌가의 영예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채원이 등장했다. 고상한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이 품격 있는 공간의 모든 감각에 대한 의도적인 테러와도 같았다. 태준의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듯한 표정이었고 채원의 부모님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얼굴이었다. 채원은 자리에 앉아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시끄럽게 음식을 씹었고 과장되고 촌스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지극히 물질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그래서 건물은 몇 채나 있으세요? 차는 외제차, 전용기는요?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를 연기하며 그가 질겁하여 도망치게 만들 작정이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한태준. 그는 혐오가 아닌 날카롭고 분석적인 호기심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고 가짜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 터무니없는 연기를 펼치는 이 여자는 그가 몇 년간 본 것 중 가장 신선하고 정직한 반항이었다. 그는 끔찍한 화장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저항적인 불꽃을 보았다. 그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매료되었다. 끔찍한 맞선이 끝나고 양가 가족들이 미친 듯이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할 때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다. 그는 추녀 채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정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과 함께 챕터는 끝난다. 채원 자신의 계획이 가장 화려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효과를 낸 것이다. 한태준의 폭탄 선언에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윤채원의 아버지는 연신 사과를 하며 이 재앙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썼고, 태준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채 손자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조용하지만 강하게 못을 박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와 단둘이 타게 된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할아버지, 결혼하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런 애를, 그 여자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저나 제 지위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죠.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동시에 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심쩍었지만 손자의 눈에 서린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분노와 마주해야 했다.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화려하게 역효과를 낸 것에 아버지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지원을 끊고 그녀가 미스티크로서 비밀스럽게 일해왔던 조향연구실까지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그가 제시한 유일한 탈출구는 이 터무니없는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반란에 의해 스스로 덫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며칠 후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추녀 분장을 하고 나타났지만 이전의 반항적인 연기는 사라지고 시무룩한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책상 위로 계약서 한 부를 밀었다. 당신이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아오.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그는 조건을 설명했다. 1년간의 계약 결혼. 함께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산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의 아내 역할을 연기한다. 그 대가로 그는 넉넉한 생활비를 제공하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녀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한다. 채원은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통제적인 가족과 이 차갑고 실용적인 남자 사이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때 한 조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양측은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간섭 없이 존중한다. 이것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금박으로 칠해진 새장이었지만 지금의 감옥보다는 나을 터였다. 제 외모는요? 그녀가 그를 떠보듯 물었다. 이런 모습이 거슬리지 않으세요? 그의 입가에 읽을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히려 그가 말했다. 허영심 없는 당신의 모습이 신선해서 좋군. 계속 그렇게 유지하시오. 쓸데없는 관심들을 막아줄 테니. 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아내를 원한다. 이것은 그녀의 이중생활의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챕터는 그녀가 그의 거대하고 미니멀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탈출했지만 더 차갑고 더 호화로운 새로운 새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흉한 화장, 부스스한 머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인생 최고의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윤채원은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준이 집에 있을 때면 철저하게 추녀 분장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소리 없는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그가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 동안 그녀는 분장을 지우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펜트하우스의 넓은 서재 한 구석을 개조한 자신만의 비밀 실험실에서 향수 연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마침내 퇴원한 할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새 신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가 본가에서 열렸다. 채원은 완벽한 추녀의 모습으로 무뚝뚝한 태준과 함께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를 샅샅이 훑어보는 친척들의 노골적인 시선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팽팽했다. 그때 이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상류사회의 완벽함 그 자체였다. 가족들은 채원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함으로 그녀를 맞았다. 수진의 가문과 태준의 가문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결합을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나타나자마자 마치 이 집의 진짜 며느리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수진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채원에게 다가왔다. 채원 씨, 결혼 축하해요. 약소하지만 제 마음이에요. 채원이 선물을 열자 안에는 최고급 명품 스킨케어 제품 세트가 들어있었다. 당신은 못생겼으니 이런 거라도 필요하겠지. 라는 명백한 모욕이 담긴 선물이었다. 주변의 친척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채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조향사로서 조용하고 순진해 보이는 관찰 소견을 덧붙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멋진 선물이네요. 그런데 그녀는 상자를 향해 코를 가볍게 킁킁거렸다. 이 크림에는 베르가못 오일이 다량 함유되어 있네요. 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죠.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수진 씨가 직접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니길 바라요. 향을 중시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종종 피부 과학적 안전성을 놓치는 흔한 실수거든요. 전문가의 조용한 권위가 담긴 그녀의 한마디가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실제로 그 크림을 사용하며 최근 생긴 주근가에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고 있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채원의 한마디는 모욕을 튕겨냈을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수진의 피상적인 무지함까지 폭로했다. 그녀는 수진의 비싼 선물을 값싼 위험 물질로 둔갑시켜 버렸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태준은 그녀의 명석한 방역에 속으로 감탄했다. 그는 화장품 업계의 전문가였다. 베르가못의 광독성에 대한 그녀의 지적은 완벽하게 사실이었다. 그는 경외감과 함께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 못생기고 촌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화학 지식을 알고 있는 걸까? 파티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굴욕감에 빠진 수진은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저녁 내내 토라져 있었다. 채원은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태준이 처음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화제에 대해 침묵을 깼다. 광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소? 그의 말투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채원은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거짓말은 명백했지만 오히려 그가 그녀의 비밀에 대해 더욱 매혹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분장으로 가려진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결혼한 이 기묘한 아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아요아라 그룹의 회의실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한태준은 신제품 향수 엘리시안의 개발팀을 맹렬하게 질책하고 있었다. 출시를 한 달 앞둔 플래그십 향수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향이 피부 위에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큼하고 불쾌한 향으로 변해버리는 문제였다.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재앙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개발팀과 짜증 섞인 화상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언성은 높아졌고 서재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부엌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여전히 추녀 분장을 한 채원의 귀에 그들의 기술적인 대화가 들려왔다. 자스민 앱솔루트의 인돌 성분이
피부 유분과 반응하면서 너무 빨리 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분뇨취가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천재 조향사 미스티크인 채원의 귀가 번쩍 뜨였다. 고전적이면서도 아주 까다로운 화학적 안정성에 관한 문제.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다. 이 우아한 화학적 퍼즐을 풀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의 좌절한 팀에 대한 연민인지 혹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인지 모를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늦게 그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길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발견하고 그 위에 단 하나의 암호 같은 화학식을 적었다. C then H 돌 O2 플러스 아 토코페롤 0.52% 페닐아세트산 꿀과 꽃향 노트과 산화 방지 안정제로서 극소량의 비타민 E를 결합하는 공식. 이것은 자스민의 탑 노트를 해치지 않으면서 인돌의 부패를 중화시키는 직관적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우아한 해법이었다. 거장의 솜씨였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그 낯선 메모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 이내 흥미를 느꼈다. 그는 메모를 가지고 회사로 출근했고 수석 조향색에 그것을 건넸다. 프랑스 클래스 출신의 베테랑 조향사는 그 공식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이건 천재적이군요. 정말로 천재적입니다. 이 특정 농도의 토코페롤을 안정제로 사용하다니. 향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해법입니다. 총수님,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밤중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대체 누가 자신의 집에 이런 수준의 화학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베르가못의 광독성에 대해 알고 있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챕터는 그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작은 메모지를 내려다보는 태준의 모습으로 끝난다. R&D팀은 그 해법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엘리시아는 구원받았다. 그는 안도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집착으로 가득 찼다. 내 아내는 대체 누구인가? 단순한 변덕으로 결혼한 저 못생기고 기묘한 여자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그녀와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한 그의 매혹은 극적으로 강렬해지고 있었다. 한태주는 비서실장인 김동욱에게 새로운 최우선 임무를 하달했다. 이 메모를 쓴 사람을 찾아.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다. 모든 직원의 배경, 우리가 함께 일했던 모든 컨설턴트를 확인해. 반드시 이 전문가를 찾아내야겠어. 미스터리한 조력자에 대한 그의 집착이 시작되었다. 한편 윤채원의 이중생활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낮 동안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조용한 추녀 아내였다. 그녀는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고 집안의 유령처럼 사용인들과 태준을 피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변신했다. 그녀는 태준이 준 넉넉한 생활비를 이용해 펜트하우스에 잘 쓰이지 않는 창고동의 최첨단 조향 실험실을 비밀리에 꾸몄다. 그곳에서 그녀는 분장을 지우고 조용한 페르소나를 벗어던졌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집중하며 자신의 세계에 완벽하게 몰입하는 진짜 예술가 미스티크가 되었다. 그녀는 권위 있는 국제향수 대상에 출품할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중생활의 긴장감은 어느 날 밤 극에 달했다. 작업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그녀는 태준이 일찍 귀가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던 그는 비어 있어야 할 창고동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하고 복합적인 향기에 이끌렸다. 그가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를 디트랙팅시키는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안에서 그의 발소리를 들은 채원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태준의 입장에서 미스터리한 조력자를 찾는 일은 난관에 부딪혔다. 메모의 필체는 어떤 직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화학식은 사내 직원 대부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었다. 태준은 점점 더 좌절했고 집착했다. 그는 메모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고도의 화학 및 조향 관련 저널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미스티크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향수업계 틈새 포럼에서 천재적인 공식과 날카로운 비평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익명의 인물. 생각하는 방식이 그 메모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태주는 미스티크가 자신을 도운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내부 수색은 그만둬. 내게 미스티크를 찾아줘. 펜트하우스에서 태주는 이제 채원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옷에서 가끔 희미하게 풍기는 복합적인 향기, 그녀는 새로 산 세제 냄새라고 둘러댔다. 그녀가 숨기려 애쓰는 손가락의 화학, 약품 얼룩 같은 작은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식을 떠보기 위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순진한 아내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며 능숙하게 피해갔다. 챕터는 극적인 아이러니의 장면으로 끝난다. 태주는 비서와 미스티크를 찾는 것에 대해 통화하고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 반드시 만나야겠어. 그가 맹렬한 결심으로 말하는 동안 배경에서는 추녀 분장을 한 채원이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바로 그 천재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였고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렸다.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처럼 날씨마저 흉흉했다. 추녀 분장을 한 채원은 자신을 위한 간단한 야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 있었다. 한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미스티크를 찾는 일에 진전이 없자 점점 더 좌절하고 있었다. 온라인상의 페르소나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깜빡이다가 이내 암전되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어둠에 놀란 채원은 바닥의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잔과 주전자가 담긴 쟁반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부엌 조리대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향해 쓰러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태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 추락의 충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 쪽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떨어뜨린 물 주전자의 내용물 전부가 그녀의 머리와 얼굴 위로 쏟아졌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의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희미하고 싸늘한 조명이 바닥에 뒤엉킨 채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비췄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품에 안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물이 그녀의 얼굴에 칠해져 있던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촌스러운 아이샤에도 일부러 그린 못생긴 점들을 씻어내 버린 것이다. 그 지저분한 위장 아래로 그녀의 진짜 얼굴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티 없는 피부, 우아한 이목구비, 그리고 충격으로 커진 지적인 눈동자.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히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천둥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맞았다. 베르가못에 대해 알던 여자, 화학식을 썼던 여자,
옷에서 희미하게 희귀한 오일 향이 났던 여자. 반항적인 추녀 아내와 천재 조향사 미스티크는 동일 인물이었다. 채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비밀이 탄로난 것이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그의 품에서 벗어나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기만에 대한 비난을 예상했다. 그녀는 덫에 갇혔다. 하지만 태주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기만과 지성, 그리고 반항의 거대한 스케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이상한 여자도 계약상의 아내도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닌 자신의 코앞에서 복잡한 게임을 벌여온 명석하고 아름다우며 강인하고 독립적인 한 여자로. 그를 덮친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깊고 압도적인 경외감과 매혹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희미한 비상등 아래,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말없는 진실에 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부엌에 서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소.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챕터는 가면이 벗겨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는 태준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이면서도 깊이 매혹된 미소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무한히 더 흥미로워졌다. 다음 날 아침 윤채원은 마주하게 될 대결을 두려워하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방패처럼 다시 추녀 분장을 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행동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그는 지난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혹은 평소에 그가 보여주던 모습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전과 다른 강렬하고 예리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다. 모르는 척하며 그녀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게임. 태주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 김동욱에게 새롭고 긴급한 비밀 지령을 내렸다. 율제 화장품의 윤씨 일가를 조사해. 내부 권력 구도 재정 상황, 특히 그들이 딸 윤채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이수진과 그녀의 집안에 대한 완전한 배경 조사도 진행해. 그들이 맺은 모든 거래 가지고 있는 모든 연줄까지 전부. 저택에서의 그의 행동도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는데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희귀한 화학 관련 서적이나 이국적인 식물 추출물 샘플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분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녀 조향사로서의 그녀를 위한 선물이었다. 채원은 이 갑작스럽고도 구체적인 관심에 혼란스럽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윤씨 일가에 대한 김동욱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내용은 명확했다. 채원의 아버지는 야심만만한 두 번째 부인에게 완전히 통제당하는 의지박약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몇 년간 미스티크라는 채원의 재능을 착취해왔고 그녀에게 공을 돌리지 않은 채 율제의 제품을 위한 향료를 만들도록 강요했으며 그 수익을 탕진해왔다. 태준과의 결혼은 딸을 팔아넘겨 자신들의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태준의 피 속에서 보호 본능 섞인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수진에 대한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가문이 운영하는 회사는 비밀리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으며 아듀아라 그룹의 경쟁사와 재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준과의 결혼을 확보하려 했던 그녀의 시도는 단순히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문의 파산을 막고 잠재적으로는 기업 스파이 활동까지 염두에 둔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가족 만찬에서의 사소해 보였던 그녀의 모욕적인 행동들이 이제 와서
더 거대하고 악의적인 패턴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정보를 손에 쥔 태주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재계에서 조용하지만 전략적인 움직임 몇 개를 통해 윤 씨 일가와 이 씨, 일가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매혹된 관찰자가 아니었다. 채원 모르게 그는 적극적으로 그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녀의 적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채원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에이유아라 그룹이 다음 달 연례 향수 대회와 신제품 론칭 갈라를 개최하오. 내 아내로서 당신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거요. 이것은 그들의 계약에 근거한 명백한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꿰뚫어 볼듯한 눈으로 덧붙였다. 우리는 또한 미스티크를 귀빈이자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청할 생각이오.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내 참석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거요. 이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도전이자 양날의 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숨겨진 채로 기회를 날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것인가. 챕터는 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바라보는 채원의 모습으로 끝난다. 두 사람 사이의 게임은 이제 새롭고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수진은 절박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완전히 차가워졌고 그가 가하는 보이지 않는 재정적 압박에 그녀의 가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아유라 그룹의 향수 대회뿐이었다. 그곳에서 우승하여 태준의 마음을 되돌리고 가문의 미래를 확보해야만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귀에 아유라 그룹이 전설적인 익명의 조향사 미스티크를 영입하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녀의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저 못생긴 아내에게 태준의 애정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업적인 라이벌까지 그의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스티크의 정체와 그녀가 대회를 위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남은 자원을 총동원하여 율제 화장품의 R&D 부서에 기업 스파이를 심었다. 미스티크가 채원의 가문이 숨겨둔 인재일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다. 한편 채원은 태준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대회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비밀 실험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걸작 향수에 마지막 손길을 더하고 있었다. 향수의 이름은 아나타 아나타, 무아우오라는 뜻이었다. 그 향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 처음에는 흙냄새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부조화스럽고 못생긴 탑 노트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아름답고 순수하며 잊을 수 없는 하트 노트와 베이스 노트로 서서히 만개했다. 그것은 추한 표면을 지나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시와도 같았다. 기업 스파이는 율제그룹의 보안을 뚫는 데 성공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채원은 그곳에 자신의 공식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초조해진 수진은 펜트하우스의 임시 청소부를 매수하여 채원의 비밀 실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마침내 카메라는 채원이 작업한 아나타의 최종 공식 노트를 포착했다. 수진은 환호했다. 천재의 작품이 이제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연구실에 그 공식을 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대회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갈라 행사에서 이 향수를 아유라 그룹과 자신의 새로운 협업 작품인 것처럼 먼저 발표하여 미스티크의 등장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 큰 함정 속에 함정이 있었다. 태준의 사무실. 그는
채원의 실험실에 설치된 바로 그 소형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와 채원은 처음부터 한 수 앞서 있었다. 태준이 도전을 제안한 후 채원은 그에게 자신의 공식에 대한 보안 문제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수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덫을 놓았던 것이다. 수진이 훔쳐간 공식은 미끼였다. 그것은 아나타의 화려하지만 미완성된 버전이었다. 거기에는 채원이 직접 합성한 단 하나의 결정적인 분자 구조, 고착제가 빠져 있었다. 그 비밀 성분은 못생긴 탑노트가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30분이 지나면 역겹고 불쾌한 냄새로 변질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챕터는 자신들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드는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는 태준과 채원의 모습으로 끝난다. 곧 닥쳐올 공개적인 굴욕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갈라 행사이자 향수 대회의 피날레가 열리는 밤, 행사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화장품 및 명품 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수진은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IURA 그룹과의 협업을 발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수진이 무대 위로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에클랏 광채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새로운 향수를 선보였다. 영감에 대한 아름다운 연설이 이어졌고 시향지가 관객들에게 전달되었다. 훔쳐낸 아나타 포뮬러의 못생겼지만 매혹적인 첫 향. 관객들은 순식간에 매료되었고 심사위원들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진이 박수갈채 속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사회자가 행사의 마지막 순서를 알렸다. 대상 수상자 발표와 모두가 기다려온 귀빈 미스티크의 정체를 공개하는 순간이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입구를 비췄다. 윤채원이 걸어 나왔다. 더 이상 추녀 분장은 없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신감을 뿜어내며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가족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맨 앞줄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태준의 입가에 작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 국제향수대상의 그랑프리 수상자이자 오늘의 귀빈, 천재 조향사 미스티크는 바로 윤채원 씨입니다. 그녀의 모습과 함께 밝혀진 이름은 행사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얀 종이처럼 질렸다. 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리고 제 향수에 오프닝 무대를 장식해준 이수진 씨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이어 자신의 향수 아나타의 콘셉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못생긴 첫 향에 대해 이 향은 우리가 때때로 강요받는 편견과 거짓된 가면을 상징합니다. 그때쯤 수진의 샘플이 배포된 지 약 30분이 흐른 후였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영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훔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잃어버린 공식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석에서 역겨움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시향지를 코에서 떼어내고 있었다. 아름다웠던 에클라의 향이 계획대로 역겹고 불쾌한 악취로 변해버린 것이다. 수진이 굴욕감 속에 얼어붙어 있는 동안 채원은 진짜 아나타를 선보였다. 안정화된 완전한 공식이 담긴 새로운 시향지가 배포되었다. 관객들은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다. 첫 향은 같았지만 이내 불가능할 정도로 아름답고 따뜻하며 영원할 것 같은 향으로 만개했다. 채원은 이 변신을 가능하게 한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복제 불가능한 비밀 분재에 대해 설명했다. 표절에 대한 증거와 그녀의 압도적인 천재성은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수진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
그녀는 무대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질문을 외쳐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태준의 보안팀이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챕터는 자신의 예술과 정체성을 되찾은 채 스포트라이트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채원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태준의 얼굴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감탄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의 계약은 진실의 힘 앞에 산산조각났다. 갈라 행사장은 히스테릭하게 발악하는 이수진을 처리하는 보안 요원들과 어떻게든 딸에게 접근해 보려는 윤채원의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기자들로 인해 아수라장이었다. 한태준은 그 모든 혼돈을 뚫고 채원을 위한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방금 전 밝혀진 모든 진실의 무게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찬 침묵. 위장도 거짓말도 모두 사라진 이제 오직 그와 그녀만이 남아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채원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아직 1년 계약 기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죠. 전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이 관계를 끝낼 시간이에요. 그녀는 게임이 끝난 지금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어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재로 걸어가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가지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가 이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 그는 그 계약서를 반으로 그리고 다시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이 계약은 실수였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차갑고 논리적인 해결책이었을 뿐. 진짜 문제는 의미도 진정성도 없는 내 삶 자체였소. 당신이 그걸 알려줬지.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나는 오늘 밤 무대 위에 아름다운 조향사 미스티크에게 반한 게 아니오. 나는 끔찍한 맞선 자리에서 끔찍한 화장을 한 채 앉아있던 이상하고 반항적이며 명석한 여자에게 반하기 시작했소.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영혼과 정신을 사랑하게 된 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계약상의 아내를 원하지 않소, 채원 씨. 나는 당신을 원하오. 내 파트너, 내 동반자, 내 사랑으로서. 진짜 감정으로 가득 찬 진짜 인생을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소. 그는 작고 심플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우아하게 얽힌 덩굴 모양의 작은 사파이어 한 방울이 박힌 맞춤 제작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지위가 아닌 그녀의 영혼에 말을 거는 반지였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윤채원. 이번에는 진짜로 1년 후 윤채원이 이끄는 아유아라 그룹의 새로운 니치 향수 사업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사업가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이상 차갑고 미니멀하지 않은 온기와 식물, 그리고 그녀의 실험적인 향기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결혼기념일. 집에 돌아온 태준은 분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실험실에서 새로운 향을 만들며 웃고 있는 채원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잠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그녀를 감쌌다. 나의 미스티크, 지금은 또 무엇을 창조하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그녀가 그의 품 안에서 돌아보며 그에게 입을 맞췄다. 우리의 미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